연금리 6%의 수익을 보장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은행금리가 3, 4%인 요즘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인데요. 펀드를 만든 주인공은 바로 총선에 나선 후보들입니다. 펀드의 인기는 폭발적입니다. 모집 공고 5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마감되기도 했는데요. 인기가 치솟는 총선 펀드.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서울 마포의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전 의원.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이후 지난 2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 제기까지 거침없는 언행으로 주목받은 강 전 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총선 출마를 결정하기까지 가장 큰 걸림돌은 수억 원에 이르는 선거 자금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빌리는 일명 강용석 펀드로 선거 자금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자금이 없어서 한 거예요. 선거 자금이 없어서 한 거예요. 비근한 예로 3천만 원 가지고 선거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못 지키고 있는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몇 억이 사실은 필요한 건데 그걸 무리해서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그렇게 줄여지지가 않아요. 3개월 후 투자 원금에 연금리 6%를 붙여 상환하겠다는 강용석 펀드. 강 의원의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면 이메일로 차용증을 보내주는 형식입니다.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블로그에 펀드 모집 공고를 낸 지 5시간 만에 모금액 2억 원을 달성한 것입니다. 저도 반신반의했거든요. 이런 게 과연 가능하겠나. 저 같은 초선의 무소속 의원한테도 그런 성과를 낼 수가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요. 막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저도 무척 놀랐습니다. 투자받은 통장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대부분 실명으로 입금한 가운데 엇갈리는 여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먹고 떨어져라 이건도 있고. 이체비가 부드럽겠네요. 펀드 모집으로 생긴 지지층 결집이나 홍보는 부수적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으니까 아주 좋은 홍보 효과도 얻었고 지지세도 확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석 한 3, 4조쯤 되는 효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총 357명. 입금 사실을 알리는 메일에서 각양각색의 사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와 암 환자를 부양한다는 예비 아빠. 정기 예금이라도 깨겠다는 이와 캐나다에 거주한다는 지지자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10만 원대의 소액 투자자. 하지만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입금한 투자자도 있습니다. 그중 1,000만 원을 입금했다는 한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오창열 씨. 대기업에 취업해 1년간 모은 돈 중 학자금 대출을 갚고 남은 돈 모두를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평소 강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지만 은행 금리보다 높은 연 6%의 수익률도 투자의 주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높은 이율이라는 메리트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저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줄 수 있는 그런 강 의원의 재선 활동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까지 일석이조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펀드는 중앙당의 지원이 부족한 무소속 후보나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에게 효과적인 선거자금 모집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박수현 후보. 정치 신인으로 후원금이 좀처럼 모이지 않자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펀드를 모집했습니다. 연금리는 3.3%, 목표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모집 6일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한 겁니다. 투자자의 30%가량은 지역구민. 평소 안면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아주 공주 시민 중에서 1호로 이렇게 펀드를 해줘가지고 아주 선거 자금에 걱정이 없이 열심히 아주 발품만 팔면 유권자한테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회장님. 지역 구민의 투자는 지지층을 확고히 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거로 참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했고 직접 참여했던 부분들이죠.
펀드를 모집한다고 모두 목표액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인 펀드를 만든 후보는 모두 22명. 이 중 목표액을 채운 건 9명에 불과합니다. 정치 신인으로 서울 은평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최홍재 후보. 선거 운동 기간 가장 큰 어려움은 선거 자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돈의 힘을 빌려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먹좋은 데다가 아주 크게 홍보판을 쓰는다든지 여론조사를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그 인지도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싼 곳에 사무실을 얻고 내부 집기도 모두 중고로 채운 상황. 고심 끝에 지난달 펀드를 모집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목표로 했지만 최종 모금액은 4,900여만 원.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개설하자마자 마감되는 정치인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부럽죠. 4시간, 5시간 만에 1억 5천, 2억이라고 하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저력, 좋구나. 근데 그렇게 이름만 알린다고 해서 저는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인지도에 따라 펀드 모금액이 갈리는 현상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신문에 어떤 형태로든 한 번 더 나는 게 정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펀딩을 하다 보면 뭔가 한 건 이벤트 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선거 치르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펀딩 한 번은 해보는 이런 식으로 전략하면 그 효과가 아주 반감될 겁니다. 모든 후보들이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약속하지만 지급 불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에서 득표율 15%를 넘지 못하면 법정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해 원리금을 갚을 여력이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후보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용석 후보는 득표율이 15% 미만이라면 개인 사재를 팔아서라도 상환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15% 이상은 확실히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보전 받아서 그걸로 이제 다시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이자 정도는 제가 보태가지고. 네. 그럼 혹시 만약에 네. 뭐 생각보다 보전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을 경우에 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야죠. 많은 투자자들이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유를 투자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 금융 전문가들은 지급 불능의 위험을 감안할 때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개인 간 신용거래의 경우 연 10% 이상의 금리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연한산 6%라는 금리 자체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3개월 실질 금리는 1.5% 수준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용이 담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 대비 수익이 상당히 낮은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펀드를 공모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등록된 사업자에 한해 엄격한 약관 심사를 통과해야 펀드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유사 수신 행위로 법령 위반의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꼭 그렇게 펀드가 자유로운가? 그렇지만 누구도 지금 판단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계속 넘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가장 지금 그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유사수신 행위법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정식 펀드가 아닌 차입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지급 불능 사태가 일어나면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인 펀드에 관한 뚜렷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라는 겁니다.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모금한 거는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정치인 펀드에 관련된 규정들은 없고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이 그 후보자들의 차입금 형태로 어차피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는 가능한 걸로 제가 이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새로운 선거자금 모금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정치인 펀드. 정치 신인들의 등록 문의랄지 유명세에 연연하는 정치인을 양산하는 방안이 될지는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